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픽의 신 이현석입니다. 2021년 오픽 대비를 여러분이 잘하실 수 있게 지금부터 전략을 좀 짜보면서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픽 시험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앞으로 보셔야 되니까 오픽에는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여러분이 사전에 입수해서 준비를 좀 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어서 답변을 하기가 되게 힘든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롤플레이 같은 문제들은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파악이 안 돼서 현장에서 굉장히 좀 식은땀도 나고 답변이 이제 좀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오픽을 준비를 제대로 하시려고 하는 분일수록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픽 DB를 빨리 확보하시는 게 좋아요. 오픽이라는 시험은 이미 시장에 이제 소개가 된 지 13년, 이제 14년 차가 돼 갑니다. 그래서 사실 오픽에 나오는 문제는 정확하게 지금 DB가 다 잡혀 있는 거고, 그걸 정확하게 다 잡아놓은 DB를 빨리 확보하시는 것이 오픽 준비를 하루라도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오픽이 신 과정에는요, 그것이 인강이 됐든 원격 화상 강의가 됐든 월간지 교재가 됐든 서정과 신간 책이 됐든 인공지능 앱이 됐든 기업 특강에 쓰이는 교환이 됐든 간에 시험에 실제 나오는 문제를 그대로 세트 순서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전반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100% 복원해서 동일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보면 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 단 한 문제도 교환 밖에서 혹은 교재 밖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한테 엄청난 경쟁력이겠죠. 자, 두 번째, 최신 컨텐츠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오픽이라는 시험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하거나 좀 지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다 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이 실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동떨어진 경우가 많죠. 물론 어렸을 때 상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렸을 때 이야기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는 걸 인지를 했다면 어떤 얘기를 할지 정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같은 경우는 최신 컨텐츠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피게신의 모든 컨텐츠는 월별로, 심지어 요즘엔 주 단위로 업데이트합니다. 코로나 환자 수가 올라가면 매주 업데이트하고, 백신이 나와서 접종이 시작됐으면 그 내용을 CNN에서 듣고 국내 언론에서 듣고 그대로 영작해서 교재에 바로바로 실시간 반영합니다. 교재 전반이 그렇게 매주 매달 분기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최신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시험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픽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첫째, 오픽에 대한 DB를 빨리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책이든 월간지든. 둘째, 업데이트가 빠른 강의와 어떤 그런 것을 책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신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최신 콘센트의 아마 가장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대유행일 것 같습니다. 제가 4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유행하고 대한민국에도 제3차 대유행, 하루에 환자 수가 1000명이 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거의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에 관련된 얘기를 시험에서 거의 100% 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영화관에 최근에 가서 앞뒤로 뭐 했냐? 간 적이 없잖아요. 그럼 난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영화관 잘 안 가고 집에서 영화 본다. 그러면서 집에서 본 영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못 가는 거니까 코로나 얘기만 3분해도 되거든요. 심지어 영화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도 코로나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최신 컨텐츠를 여러분이 잘 숙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장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답변이 하나가 아니라 4개 정도 혹은 그 이상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 세계 확산세, 전 세계 경제 피해, K방역, 대한민국의 확산세, 그리고 우리 삶에 끼친 여파, 그렇게 해서 한 300단어씩 1000단어에서 1200단어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을 달달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정도 길이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세부적 디테일들을 많이 준비해서 용어와 함께 정리를 하면 여러분 시험에 들어가서 어느 상황에 오픽의 질문에 대해서 코로나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것이 현 단계에서, 특히 2021년 초반에 혹은 1분기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유리한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한국에 지금 이제 3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죠. surge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폭등이란 뜻입니다. surge가 폭등. 자,
환자 수와 확진자 수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there has been a surge in the number of cases. There has been a surge in the number of cases. 이런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환자 수 급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무증상 환자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아니 이게 몸이 멀쩡하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감염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옮기는 그런 환자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symptomatic이라고 하면 증세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다 a를 붙이면 asymptomatic patients라고 합니다. CNN에 거의 매일 몇 번씩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증상 감염자, 무증상 환자, asymptomatic. 자, 이런 단어를 여러분이 오픽에서 쓰게 되면 일단 채점가는 상당히 상위권 레벨로 인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미국 사람이 무증상 환자들이 많아서 확산세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좀 말하는 투나 톤은 좀 어눌하고 떨어지는 면이 있어도 무증상 환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test positive 동사입니다. 이거는 양성 판정을 보이다. 자, 예를 들어 이제 과거시로 많이 쓰겠죠? 예를 들어 many people tested positive. Thousands of people, over 1,000 people got infected. 자, 감염돼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동사로 쓸 수 있어야겠죠. 자, 어쨌든 간에 전 세계 방역의 기조는 뭐냐면 적극적 검사를 통해서 혹은 접촉자 소재 파악을 통해 가지고 빨리 N차 감염을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방역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러면 적극적 검사, active testing, contact tracing, contact이 접촉이라는 뜻입니다. trace는 위치를 파악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contact tracer라고 해서 사실 이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그런 그 직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contact tracer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다 있죠. 확진 사례, confirmed cases, 의심 환자, suspected patients, 확진자의 가족분과 같이 일하는 동료. 그러면 자가격리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2차 감염, 3차 감염 선 정도 있으면 you're a suspected patient. 그렇죠? 확진자 혹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사람과 동선이 겹쳤어. You're a suspected patient. 자, 이런 단어가 좀 있으면 좋겠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quarantine. 자기가 하는 경우도 있죠? A lot of people self-quarantine. self 붙이면 뭐예요? 자가격리죠. quarantine. 격리란 뜻인데 앞에 self 붙이면 자가격리. minimize person-to-person contact. 대인이라 안 합니다. 대인이라고 안 합니까? person-to-person이 사람과 사람 간의 contact. 그러면 대인 감염이라는 얘기죠. 대인 감염을 최소화하다. 자, 일단은 방역의 기본 조치는 연말, 송년회, 연초에 무슨 뭐 행사들 다 취소해야 됩니다. 지인을 만나는 것 자체를 기피해야 되죠. 최소화해야 됩니다. 정말 불가피한 상황 아니고서는 아예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식이죠. So you have to minimize person-to-person contact, or the government is telling people to minimize person-to-person contact. 이게 다 뭐의 일환입니까? Practice social distancing. People are told to practice social distancing. 이게 도대체 연습이란 단어가 왜 쓰이냐? 실천이란 뜻이 있어요. Practice는 사전 두 번째 뜻이 실천입니다. Practice social distancing.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다. Strengthen social distancing measures.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2.5단계, 3단계까지 격상합니다. 그럼 다 뭐예요?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 거죠. Strengthen social distancing measures. 조치들. 마지막에 shutdown은 왜 필요하냐면 집합금지 때문에 필요합니다. A lot of businesses were shut down and more businesses have been shut down. 그렇죠? 기존에 고위험 시설이 먼저 집합금지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영업 제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3단계에서는 뭐 학원이나 뭐 독서실이나 음식점까지 전부 다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이루어집니다. 경제 타격은 너무너무 크죠. 예. 우리 지금 코로나의 어떤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이 지금 단어들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발화를 했을 때 심지어 문법이 좀 틀리고 발음이 좀 나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발화 퀄리티가 상당히 상위권 어드밴스 레벨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발화가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장으로 좀 만들어 볼까요? 단어를 일단 공격적으로 좀 외우는 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3차 대유행에 대해서 일부 부분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런 스크립트를 달달달 외우진 못해도 기본적으로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CNN 보고 외국 방송 보고 우리나라 언론과 비교해서 계속 경작해서 매일매일 교재에 변형해서 반영해서 넣고 있는데요. 자, 12월 초부터 Since early December, there has been a third wave of infections in Korea,
우리도 뭐라 합니까? 3차 대유행. 영어에서는 wave라고 그래요. 파도. Second wave, first wave, third wave. There has been. 이런 건 이제 시제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겁니다. There is, there are, there has been. 이건 AL 레벨이에요. 어드밴스에 올라가면 there에다가 완료 시제를 붙일 수가 있어요. 자, 12월 초부터 우리나라의 3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There were large clusters of community infections all over the country. 요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클러스터가 덩어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CNN 틀면 진짜 몇십 번씩 나와요. Clusters of community infections. 지역사회 집단 감염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집단 감염. 한 교회에서 200명의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그죠? 한 에어로빅 학원에서 총 N차 감염 7차까지 퍼져서 78명, 80명이 감염됩니다. 그게 뭐예요? 클러스터예요. Large clusters of community infections. 자, 1차, 2차 감염 때는 중심 집단이라고 해서 특정 집단 중심으로 그렇게 퍼졌는데 all over the country. 이건 전국에 우리 일상 속으로 그냥 파고들어서 전국에 그냥 특정 지역 할 것 없이 모두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3차 대유행의 특징이죠. 이런 문장을 여러분이 한 15번, 20번 읽어서 입에 붙여야 됩니다. 특히 어디가 심합니까? 이번엔 수도권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Seoul Metropolitan Area. Metropolitan이란 건 대도시권을 말합니다. 수도권 영어로 뭐라 하냐면 Seoul, 서울은 다 알겠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수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Especially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has a high population density. 인구 밀집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죠. 자, 그런 얘기는 이제 추가로 또 나중에 붙여서 답변들도 만듭니다. 자, 지금 이게요. 이게 몇 줄 안 되지만 지금 3차 대유행에 관련된 얘기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건데 이거를 생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들어가서 영작을 한다 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도 그래요. 준비를 했을 때 안 했을 때랑 정말 바라의 퀄리티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를 안 한 상태는 이렇게 나와요. In December, there is many patients. Corona is everywhere, and it's many people. And then restaurant is closed, and then people is sick, and many people die, and the hospital is too many people, no bed. 이렇게 병상 부족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그렇죠? 환자 수 급증하고 있고 음식점들 때 배달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단어들을 일체 얘기를 안 하니까 뭐 숙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어들도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환자 많아요. 음식점 문 닫아요. 그리고 사람 많이 죽어요. 병원에 침대 없어요. 어때요? 딱 IM2 느낌 나죠? IM1, IM2 느낌 나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구나 다 얘기하는데 누구는 어드밴스 레벨의 단어가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들어가도 오픽 시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얘기를 안 할 리가 없기 때문에 혹은 공격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전략을 쓰면 좋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는 이런 지문들을 계속 입수하셔서 누군가 계속 만들어 드리는 게 좋겠죠? 이걸 여러분 뭐 CNN 보고 그대로 갖다가 쓰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누가 가공을 해서 큐레이팅 해주면 그걸 갖고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Hundreds of new confirmed cases, 수백 건의 신규 확진 사례들이 were reported every day. 매일 나왔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켰죠? The health authorities. 자, 우리 지금 중대본, 중앙사고대책본부 이런 본부를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보건당국이라고 합니다. The health authorities had to beef up social distancing measures to contain the virus. beef up이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거 쇠고기가 왜 나옵니까? 동사입니다. beef up은 무슨 뜻? beef up. 고기 먹고 힘내는 거예요. 진짜예요? 강화시키다. 자,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contain은 확산 억제라는 뜻입니다. To contain the virus. More businesses were forced to shut down. shutdown은 꼭 필요한 단어로 했었죠? 집합금지를 당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영업시설들이 이미 집합금지를 당했고요. more죠. 더 많은 추가 시설들이 집합금지를 당했다. 이게 불과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이거 다 해봐야 한 60단어밖에 안 돼요. 이런 걸 1000단어. 답변 4개로 나눠서 300단어씩 연습을 해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서 그리고 무조건 그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답변 과라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2021년 1월 교재들이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간 답변들인데요. 전 세계 확산세, 전 세계 확산세를 주면서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 파이자 백신 왜 들어갔습니까? Some coronavirus vaccines from Pfizer, Moderna, and AstraZeneca have been approved. 승인됐죠?
혹은 이제 승인될 예정이죠. 여러분이 시험 볼 때쯤 승인 되겠죠? 화이자님이 승인 났고요. 모더나도 거의 승인 바로 코앞에 있고. And healthcare workers, 이게 뭐야? 의료진이죠. Healthcare workers are getting vaccinated first. vaccine하고 vaccinated는 또 달라요. 이걸 안다는 건 무조건 A 레벨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vaccine은 말 그대로 백신이고요. vaccinated는 vaccinated. 이거는 예방 접종을 받아서 항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We're getting at 자, healthcare workers are getting vaccinated first. 자, 누가 먼저 받고 있어요? 의료진이 먼저 1차 접종을 받고 있다. 이 문장은 가장 최신 컨텐츠가 얼마나 빨리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문장입니다. 승인이 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됐다고 연습합니다. 왜? 내가 2주 후에 오픽 볼 땐 승인이 돼서 유통이 되고 있을 거거든요. 아스트라제니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계약한 약인데 이것도 내년 초에는 2021년 초 1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유통이 돼서 우리가 접종을 받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전 세계 확산 피해와 이제 백신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야겠죠. 백신 얘기는 아주 본격적으로 점점점 양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1분기 때 거의 화두가 백신 얘기일 거기 때문에 경제 피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여행업계, 그렇죠? 항공업계에 미친 여파라든가 실직률이 올라간다든가, 그렇죠? 경제 피해 너무너무 재난지원금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K방역. 자, 1차 유행 신천지, 2차 유행. 1차 유행은 여기 나와요. 1차 유행. 중국 다음으로 환자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다. 3월에. 그다음에 8월 중순에 8.15 광복 집회를 중심으로 한 2차 유행. 12월 초에 찾아온 제3차 유행.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코로나 일지를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삶에 끼친 여파. 자, 일단 마스크 쓰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개인위생 챙기고 그다음에 일선 학교라든가 지금 여러분도 제가 직접 뵙고 특강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Remote Video Classes. 원격 화상 수업을 통해서 비대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를 학교 관련해서 할 수 있고 Video Conferences.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줌이거든요. 이게 지금 화상회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줌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재택근무라든가 화상회의를 통해서 업무 처리를 많이 한다. 그렇죠? 그 밖에 고위험 시설 같은 데 절대 가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삶에 끼친 여파입니다. 이게 너무나 와닿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250단에 300단어씩 한 1000단어 정도 되는데 이걸 달달달 외울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컨텐츠를 잘 정리한 교재나 교환을 잘 받으시고 그게 매일 매주 업데이트가 되는 교재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한 달만 지나도 옛날 얘기예요. 아니야, 일주일만 지나도 옛날 얘기예요.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 자주 업데이트되는 인강을 통해서 계속 답변 업데이트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과거에 그냥 묻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코로나 같은 이런 단어들을 외워서 답변을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뭐 한 답변에 한두 시간을 연습해도 좋은데 3, 4시간 연습해도 돼요. 오픽에 50개 이상의 문제 갖다 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픽에서 무조건 저 중에 한 2-3개는 하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게 답변해서 A를 받는 사람들의 비중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5만 가지 주제 다 쓸 수 있어요. 건강, 인터넷, 전화기, 여행, 집에서 보낸 휴가, 음식점, 모임, 자유시간, 가족친구, 롤플레이에도 한 20여 개 세트에 코로나 관련된 답변을 13번에 할 수 있고요. 실제 문제 보여드릴까요? 건강 쪽에서 14, 15분에 나오거든요. 자, 건강 쪽에 14, 15분에 나오면 이게 실제 시험에서 14, 15분 문제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2개짜리로 나오죠. 오늘 여러분 OT 같은 영상 통해서 보세요. 요 시험 자체에 대한 정보는. 자,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졌느냐. 건강 관련된 뉴스 내용이 본 거 있으면 얘기해라. 둘 다 코로나죠 뭐. 개인 위생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인식이 많이 변했고 운동도 어떻게 바뀌었어요. 운동 같은 것도 집에서 많이 홈트레이닝 하잖아요. 건강 관련된 뉴스는 코로나. 그럼 여기다 아까 코로나 답변 하나, 코로나 답변 둘. 모여서도 좋으니까 14, 15번에 건강 관련된 내용이 코로나로 다 들어갑니다. 300단어, 300단어, 600단어. 그럼 매일 나옵니다. 앞에서 잘했다는 전제하에 사람들의 건강 유지 방법 마찬가지 건강 관련된 최근에 발생한 사건 코로나 없이는 시험을 못 본다는 얘기죠. 14번에 이렇게 15번에 건강 주제가 나왔을 때 문제는 시험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나옵니다. 100% 동일한 문제 정확한 복원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터넷 습관적으로 뭐 하냐? 나는 뉴스를 많이 본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뉴스가 많이 나온다. 코로나
초창기 때는 뭐 코로나 쓸 수는 없고요. 인터넷에서 봤었던 게시물 뭐이냐? 뭐 인터넷에서 뉴스 많이 보는데 코로나 얘기 엄청 나온다. 코로나 얘기 또 해야 되겠죠. 코로나 300단어, 300단어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인터넷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본인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하는 일들, 인터넷에 봤던 동영상도 뭐 마찬가지로 뉴스 봤다 하면 되죠. 코로나로 가면 됩니다. 인터넷에 코로나 넣는 방법. TV, 좋아하는 TV 방송이나 영화, 뉴스 많이 본다 코로나, 최근에 특별히 기억에 나는 TV 방송이나 영화, TV 방송, 뉴스 얘기하면서 코로나. 그죠? 전화기, 본인이 최근에 한 전화통화 내용 얘기해라. 친구랑 진짜 통화를 했다면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해도 되겠지만 코로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환자 수 1000명이래.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번에 연말 송년회 하는 거니? 야, 이번에 너 연초에 네 생일인데 그때 만나야 되는 거니? 해요 안 해요? 그 얘기가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 얘기죠. 그러면 친구랑 통화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건 잠시 언급을 하면서 코로나 쪽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친구들과 전화통화 주제에 평상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요즘엔 코로나 얘기 많이 한다. 이것도 코로나 가능해요. 전화기 쪽에도 코로나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휴가 보내면서 뭐 했냐 자세히. 집에 있었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딜 나가냐 요즘. 집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그냥 집에 있어가지고 별일 안 했다. 코로나 얘기하면 돼요. 집에 있었다. 어디 안 나갔다. 코로나 심각하지 않느냐. 한국의 3차 대유행에 대해서 이런 데 얘기해도 되겠고요. 여기 300단원, 300단원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답변이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4개 정도 1000개를 준비하면 시험에 들어가서 공격적 답변 3, 4개가 들어가서 퀄리티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문법 한 15번, 20번, 30번 틀린다 하더라도 등급이 나온다니까요. 가족 친구와 최근에 있었던 일. 집에 있었다 코로나. 가족 친구 문제입니다. 특별했던 이벤트 휴일? 특별했던 이벤트 누구 생일이었는데 집에 있었다. 코로나 때문에. 결국에는 코로나로 다 답변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최근 휴일에 있었던 일들 얘기해라. 집에 있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죠? 여보세요. 최근에 영화관에서 앞뒤로 뭐 했냐? 집에 있었다. 영화 보러 요즘 영화관 안 간다. 위험하지 않느냐? 코로나 얘기하면 돼요. 더 이상 영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여기선 영화 얘기 해야 되죠. 여기선 영화 얘기 해야 되죠. 중간에 코로나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에서 언젠간 쓴다니까요. 외국 음식점, 음식점 이런 건 해야죠. 좋아하는 음식점 얘기하면 됩니다. 가장 좋아하는 외국 음식점. 뭐 얘기하면 돼요. 동네 음식점, 외국 음식점. 삼겹살집 얘기하고 소시집 얘기했다 칩시다. 최근에 음식점 간 경험 얘기해라. 없다. 있는데 없다고 해도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덜 가잖아요. 코로나 쓸 수 있죠 여기다. 음식점 얘기는 다 빼고 코로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유시간 문제. 본인 자유시간 예전과 지금 비교해라.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최근 자유시간에 뭐 했냐? 집에 있었다 코로나. 사람들이 휴가 보내는 방법이 예전과 지금이 어떻게 다르냐? 코로나. 옛날엔 밖에 나가 놀고 사람 만났지만 지금은 집에 있는다. 코로나. 휴가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코로나 때문에 중요하다. 요즘에 밖에 나가서 뭐 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집에서 휴가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코로나 또 가능해요. 해외여행 지금과 비교해라? 코로나 당연하죠. 여행객들이 관심 갖는 것들. 코로나죠. 뭐 안전이잖아요. 여행 관련해서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when it comes to traveling is safety. But these days it's not safe to travel because of the coronavirus. In fact, 코로나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You know, traveling has become a lot easier than in the past because transportation has become a lot easier. However, these days, it's not safe to travel overseas. It's very dangerous to go on an airplane. In fact, 코로나. 연결고리만 만들어주면 돼요. 지난 5년간 여행이 더 어려워진 이유. 자, 이건 해외여행 문제였고요. 이건 국내 여행 문제고 정확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지난 5년간 여행이 교통 때문에 쉬워졌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워졌다. 여행 관련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concern, 걱정은 무조건 코로나죠. 모임 문제입니다. 작은 마을과 대도시 간 모임 비교해라. 뭐 사실 대도시나 작은 마을이나 사실 지금 모임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서 잘 안 한다. 코로나죠. 모임 관련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concern, 코로나입니다. 자, 휴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휴일 종류와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라. 자, 우리나라에 다양한 휴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요즘에는 그러지 못한다. 코로나, 휴일 관련된 concern, 코로나. 그러니까 14, 15분에 코로나가 나올 가능성이 한 50% 정도 돼요. 절반의 확률 여러분이 코로나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14, 15분에서 장타가 여러분 IH 이상 AL까지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롤플레이 문제 11, 12, 13번입니다. 여행 관련된 롤플레이인데요. 마지막에 본인 여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겪어본 어려움. 2020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까? 2021년 초도쯤 여행 가기 힘들죠? 가려고 했다 못 갔다. 코로나 300단어. 휴가 가는 친척의 집을 봐주기 위해서 얘기해라. 친척집 롤플레이인데 가족 친구를 위해서 뭘 해주기로 했다 못했던 경험. 친구 만나서 뭐 하기로 했는데 못했다. 코로나.
자, 그런데 13번 정도 되면 시험이 거의 말미에요. 앞에 코로나 안 쓴 거 다 갖다 쓰면 되고요. 특히 14, 15번에 이제 그 여러분이 이런 코로나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앞에서 코로나 얘기를 한 번밖에 안 했다면 나머지 준비한 얘기를 다 하세요. 녹음이 안 될 때까지 녹음하세요. 40분까지 끝까지 시험을 보는 사람이 AL 나오지 31분, 27분에 나온 사람이 AL 나오진 않거든요. 무조건 발화를 많이 한 사람한테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15번 답변은 14번도 마찬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엄청 길게 하면 되거든요. 더 이상 녹음이 안 돼서 그 감독관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코로나 얘기를 계속 하시라니까요. 4분이 됐든 5분이 됐든 6분이 됐든. 그러면 AL 나올 가능성은 극대화됩니다. 단어 자체가 아까 이런 답변을 다 달달 외우지 못해도 좋아요. 최대한 많은 문장과 단어를 외워가지고 기승전결 잡아서 4가지 관점으로 여러분이 서술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단어를 먼저 외워야 되고 문단별로 연습을 해야겠죠. 최신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2주, 3주 전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누가 도와드려야지만 여러분 빨리빨리 연습하실 수 있고요. 자, 실제 이렇게 코로나19를 이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등급 나오는 걸 보니까 코로나19 답변을 공격적으로 실제 시험에 쓴 사람들의 등급이 AL 나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으로. AL 나오신 분들한테 카톡을 항상 물어봅니다. 이게 실제 AL 나오신 분들의 카톡 대화 내용이에요. 아, 코로나 썼습니까? 코로나 썼대요. 코로나 썼습니까? 코로나 쓰셨대요. 다 코로나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 분들 코로나 썼어. 코로나로 다 답변하셨대. 심지어 배경 설명을 잘못 골랐는데 그것도 코로나로 그냥 답변해가지고 받으셨대요. 이게 다 AL 성적표. 이런 성적표를 월 단위로 엄청나게 받습니다. AL을 그냥 코로나 답변을 공격적으로 쓰신 분일수록 AL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신 이슈는 근데 코로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는 이제 2021년 1분기, 2분기 지나가면서 이제 서서히 없어질 이슈고 저희 교재에서도 2021년 하반기에는 코로나를 다 삭제하겠죠.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요즘 누가 사스 얘기, 메르스 얘기 누가 합니까? 안 하겠죠. 신종 플루 얘기 요즘 누가 합니까? 그냥 지나가겠죠. 지나가면 코로나 이제 다 지우겠죠. 자, 최신 이슈란 건 뭐냐면 코로나가 이슈일 땐 이슈를 얘기를 해야 되고 한일 관계가 이슈였던 적도 있어요. 2019년에 그죠? 남북 관계도 이슈였습니다. 막 정상회담하고 한일 관계 안 좋아지고 그때는 그 이슈를 엄청나게 연습합니다. 누군가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런 답변들을. 다 못 외워도 달달달 외우는 건 좋지 않아요. 그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시험에서 사회적 트렌드나 이슈에 대한 얘기를 못하면 IH 이상의 레벨이 잘 안 나오거든요. AL은 영원히 안 나와요. 사회적 트렌드와 이슈에 대해서 길고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AL을 아예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최종 규정이에요. 14, 15번이 AL의 키를 잡고 있거든요. 음악 관련해서 한류 열풍,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수들인 BTS나 블랙핑크,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음악 스트리밍 앱, 블루투스 이어폰, 공격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트렌드죠. 자, 영화관에서 많이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넷플릭스라든가 프라임 비디오, 아마존 거라든가 디즈니 플러스 아직 우리나라 들어오진 않았지만 OTT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서 영화나 미드를 많이 봅니다. 그런 얘기를 공격적으로 영화 쪽에서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화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오스카에서 대한민국 영화가 상 탔다는 얘기는 사실 2020년 이슈긴 한데 21년의 얘기해도 상관없죠. 그럼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 상 탄 게 자주 있는 일입니까?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이건 두고두고 언급을 하면서 한국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자꾸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TV 주제. 자, 한번 보세요. 어떤 트렌드를 쓰는지. KBS, SBS, MBC를 본다는 얘기를 우리가 시험에서 할 거보다는 종편으로 많이 확대됐잖아요. TVN이라든가 JTBC라든가 IPTV도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유튜브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거기다 틱톡이라는 신규 매체도 나와서 같이 하면 좋고 본인이 본다면 트렌드도 얘기해야 되니까 넷플릭스 얘기하고 TV 캐릭터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유튜버 중에 펭수 같은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은 반향을 얻고 있잖아요. 원래 TV 캐릭터였죠. 자이언트 팽 TV라고 하는데 주인공이잖아요. TV 캐릭터를 물어보는데 펭수보다 좋은 캐릭터가 없어요. 최신 콘텐츠죠.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펭수 인기 떨어지면 교체하겠죠. 다른 캐릭터로. 당연히 교체해야죠. 인기 떨어지면. 건강 쪽에서 코로나 얘기는 당연히 4가지로 연습을 하겠지만 가장 대세가 쿠팡, 11번과 같은 온라인 쇼핑, 마켓컬리어 같은 신선식품 배달, 쿠팡 이츠와 같은 그런 음식 배달 앱, 그죠?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서 음식 관련된 건강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코로나 쪽과 연관이 있어서 코로나와 같이 얘기하는데 잘 먹고 운동하고 개인 위생 챙기고 정신 건강 챙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요 4가지를 얘기를 제대로 현실에 맞게끔 못한다는 거는 시험에서 건강 쪽에서 굉장히 답변하기 어렵거든요. 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식료품 구매를 하면서도 건강식을 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강식인 김치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소화가 좀 안 됐던 경험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뭘 붙여야 되냐? 마켓 컬링, 대규모 상점 있는 아울렛 문화, 이런 것들, 트렌드죠. 이런 걸 설명하지 못하면 본인의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은 I 레벨이고요. IM이나 IH 레벨이고, 사회적 트렌드와 같은 이런 레벨까지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으면 A입니다. 인터넷 쪽에서 보세요. 각종 검색, 온라인 쇼핑 얘기 또 해야겠죠? 자, 카카오톡을 통한 여러 가지 채팅 얘기, 음식 배달 앱, 음악 스트리밍 앱, 소셜 미디어 쪽, 그 다음에 영상 공유 플랫폼 OTT, 거기다가 온라인 보안 얘기까지 최근 이슈를 많이 얘기해야 돼요. 보안 이슈도 굉장히 심각하죠.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스미싱 피해. 보안에 대해서 물어봐요. 인터넷 보안에 대해서 대놓고 물어본다고요. 그럼 여러분 스미싱, 보이스피싱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답변을 퀄리티하게 하실 겁니까? 누군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해드릴게요. 통신 산업의 발달, 5G 시대 얘기하셔야 되고, 기기 발달, 5G 기계들 나왔죠? 그렇들도 아직 그 충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불편이 있다. 좀 아쉬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전화기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이 써요. 어딕션이 뭐예요? 중독이죠? 전화 과다 사용 부작용 얘기하라 합니다. 사회적 이슈로 나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터넷에서 뭐 했냐 쪽에 갖다 쓰시면 되고, 최근에 뭐 봤냐? 인더스트리, 산업 문제에서는 대표적 기업을 얘기하라 합니다. 이런 통신기업 중에 하나 혹은 택기업 중에 하나를 자세히 묘사를 해야 됩니다. 특정 기업의 성장 과정, 난관 극복 과정, 앞으로 전망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잡아서 설명하는 연습도 하나는 해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저희 과정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옥비기 씨는 이렇게 정말 정보의 바닷속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정확한 일단은 주제를 정하드립니다. 시험에서 가장 효율적인 배경 설명 고르는 방법을 저희가 이미 맞춰놓은 상태여서 그것에 맞게 골라서 이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선택형 주제거든요. 선택형 주제 8개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과정 중에 알려드려요. 흰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총 20개인데 이게 공통형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란색 박스로 묶인 건 이게 좀 주제 간의 연계가 높아가지고 같이 준비하면 좋아요. 가구나 재활용 칩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주거 공간에 대한 얘기를 묶어보고, 미디어 쪽 묶고, 먹고 친구 만나는 거 묶고, 건강 쪽 음식 묶어서 온라인 쇼핑에 마켓컬리와 같은 신선식품 배달시키는 그런 얘기까지 묶어서 하고, 여행 쪽 묶고, 인터넷 택 쪽 묶고, 그렇죠? 요건 이제 공통형 주제, 잔잔바리 주제들인데, 시험에 하나 정도는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노란색이 3개, 흰색이 2개 나옵니다. 이것도 짧고 간결하지만 임팩트 있게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고, 요거를 저희가 인강으로 다 신규 제작을 해서 상당히 자주, 거의 매월 분기별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라이브로 수업을 노란색 부분은 하고요. 롤플레이, 가장 여러분이 답변하기 힘든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11, 12, 13번인데 한 100여 개 정도 롤플레이 저희가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시험에 나온 롤플레이는 단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갖고 있어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한 달에 후기가 한 300개 들어오면 300개가 전부 다 교재에 있는 그대로 글자나 다르게 나왔지 않게 나옵니다. 롤플레이도 이미 100% DB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중에 노란색이 공통형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선택형 주제예요. 죄송합니다. 노란색이 선택형 주제예요. 그러니까 롤플레이도 이제 선택형 주제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자단에서 많이 나오고 우측에서도 나옵니다. 공통형 주제 롤플레이들도 다 챙겨야 되죠. 이게 한 100개 정도 돼요. 주제 간에 한 4-5개씩 있어요. 호텔도 한 5개 있고 상점은 한 8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롤플레이 DB를 다 확보해서 다는 못 보고 들어가도 정확하게 롤플레이가 뭔지를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되게 쉬워진다는 얘기죠. 상당히 어려운 롤플레이 되게 많아요. 렌트카 같은 롤플레이도 뭐 렌트카 빌렸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교환 환불하라, 이건 쉬운데, 뉴욕 현장에서 렌트카를 빌리고 있는데 네 면허증이 미국 면허증이 아니니까 그것이 왜 미국 면허증과 같은지 설명해봐, 이런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요. 막 울면서 나옵니다. 등급 쫙 내려가겠죠. 그걸 미리 사전에 정확한 문제를 확보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단어 몇 개만 외워도 아예 클래스가 다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롤플레이별로 하나하나씩 굉장히 효율화돼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연습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그걸 가이던스를 드릴 수 있어요. PT라 보시면 돼요. PT. 맞춤형으로 딱 오픽에 맞게끔 답변을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IHAL 레벨의 강의들이고요. IM 강의는 또 별도로 이렇게 김소라 선생님이 주로 IM 쪽은 전문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IM 2, 3 나오게 하는 전문가입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가성비 높은 결과를 나오게 하는 방법들. 자, 주제는 거의 유사하게, 거의 동일하게 운영을 하지만 이렇게
답변의 길이를 좀 줄이고 IM 즉 난이도를 4-3이나 3-3으로 내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만 뽑아가지고 역으로 질문하기 유형이 나오죠. 그런 유형에다가 롤플레이도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만 다뤄서 빠른 속도로 IM2가 나오게끔 혹은 IM3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로직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IHL은 최종 목표는 AL이고요. AL을 목표로 했는데 그게 이제 미달돼서 IH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게 IHAL 강의고 IM 강의는 IM2가 최대한 빨리 나오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저희 수업은 지금 특강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라이브 강의로 진행됩니다. 라이브 강의. 2021년에도 비대면 원격 화상 수업으로 전격 다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장 강의보다는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 전부 다 5천만이 백신 맞을 때까지는 그렇게 합시다.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저녁 시간 등급에 맞게 이렇게 저랑 라이브로 채팅은 지금 안 하고 계시지만 저랑 채팅하면서 2시간이 그냥 순삭 쑥 지나가요. 채팅하면서 깔깔대면서 수업하니까 여러분 얘기하시면 아 그래요 이러면서 수업하니까 네, 현장 강의보다 더 몰입도 있게 라이브 강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라이브 강의 끝나자마자 2시간 반 녹화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라이브 놓쳐도 언제든지 인강처럼 보실 수 있고 보충으로 보실 수 있는 인강도 20개나 드립니다. 라이브 강의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장 여러분이 빠른 속도로 가장 최신 컨텐츠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검색창에 파고다 오픽 치시면 나옵니다. 자, 강남점에 개설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교재를 매달 업데이트해요. 매달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1월호 교재는 정말 가장 신년에 걸맞는 그런 주제들로 해가지고 일단 예상을 해서 쭉 이미 제작이 돼서 인쇄 직전입니다. 아직 인쇄 안 했어요. 인쇄 들어갈 직전입니다. 수정을 끝까지 하다가 하거든요. IM 교재도 전부 다 2021년 1분기 교재로 업데이트가 다 된 상태고요. 자, 수업은 매일 있습니다. 월화수목 이렇게 월수 화목으로 들으실 수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원격 화상입니다. 매일 다루는 주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인강도 그건 이제 라이브 강의, 즉 현장 강의를 이렇게 줌으로 하는 형태고요. 인강은 이게 이제 상시 업데이트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인강도 한번 찍어놓으면 약간 좀 올드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답변이. 그래서 이거 파격적으로 바꿨습니다. 매달 업데이트합니다. 어차피 단톡방에서 월별로 여러분과 뵙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 강의 찍어놓은 것 중에 최신 업데이트된 거 드리면 돼요. 그리고 3개월마다 부분적으로 한 40개 강의 중에 17개를 교체해야겠다. 다 교체합니다. 최신 답변으로. 상시 업데이트가 가장 큰 메리트인 거예요. 대한민국 오픽 인강 중에 월별로, 분기별로 상시 업데이트하는 인강은 없습니다. 그만큼 답변이 새로운 답변을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라이브 강의 말고 그냥 인강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라이브 강의 자체를 녹화해서 그거 자체를 인강으로 또 만들기 때문에 자, IH1 공략 총 40개 강의 단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다뤄드립니다. 완강하시면 시험에서 과정 밖에서 나오는 문제는 단 한 개 세트도 없을 거라고 약속드려요. IM 강의 인강입니다. 이거는 총 30개 강의. 네, 양이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난이도를 좀 낮추고 시험 보니까. 앱에다가 여러분이 본인의 답변을 읽으면 원어민 발음과 비교해줍니다. 원어민 발음이 먼저 나와요. 따라 읽으면 파장 비교해줍니다. 자동으로 등급 판정해줘요. 인공지능 엔진이 있습니다. 발음, 강세, 속도 다 봅니다. 이걸로 트레이닝하면 발화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옛날에 이제 발음 강세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앱이 해결해 줍니다. 정말 수건이었어요. 제발 이런 것을 개발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15년 전부터 했는데 오픽 시작할 때부터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완전히 리뉴얼돼서 신년에는 또 2.0 버전이 나올 거예요. 아예 그냥 차원이 다른 앱이 또 나올 겁니다. 자, 이 앱이 왜 좋냐? 저도 매일 해보거든요. 자기 전에. 읽으면 자기 발화 레벨이 IH인지 AL인지 계속 알려준다니까요.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외우는 시대는 끝났어요. 앱에서 계속 판단해 주니까 게임처럼 읽어보면서 본인의 발화력을 올리는 겁니다. 하루에 30분, 1시간씩만 하시면 영어가 몰라보게 놀라집니다. 그냥 말하는 게 너무너무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매달 시험 보고 있습니다. 저는 OPI라고 하는 면접 평가까지 보고 있고 AL은 뭐 꾸준히 나오게끔 저희 답변 확인하고 있고요. OPI라고 해서 전화 면접도 있어요. 그건 수피리어 등급 제일 높게까지 나옵니다. 그 시험도 정기적으로 보면서 시험 자체가 어떻게 알고리즘이 짜져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4-4, 3-3 설정해서 IHAL
IH 나오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검증을 하고 계시고. 자, 집에서 그냥 나는 책으로 준비하고 싶다. 2021년 대비 오픽의 신책이 신간으로 출시됐습니다. 12월에 출간이 됐고요. 뭐 나오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데 한 3년 반 됐죠. 그 개정판이 나오지. 좀 시간이 좀 됐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온 문제 100% 수록돼 있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해설을 해드렸어요. 색감도 굉장히 예쁘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독학하기 되게 좋으실 겁니다. 스터디한다든가. 이것도 여러분이 서점과 책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저희가 월간제를 이용하고요. 네, 스프링 제본으로 해가지고 매달 바꿔서 이용합니다.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서점과 책은 시의성을 덜 타는 그런 이슈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어느 시점에 답변을 해도 되는 것들 중심으로 잘 만들어서 언제든지 보셔도 되겠고 최신 이슈도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2021년 오피게시는요. 가성비 최고 높은 배경 설문으로 저희가 로직을 짜서 오픽의 효율을 도울 겁니다. 오픽 질문 전체 DB 전체 100% 확보가 됐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험에 나오는 주제 모든 주제 선택형 주제 8개, 공통형 주제 20개, 롤플레이 100여 개 전부 다 드립니다. 빨리 DB를 확보하시는 게 좋아요. 오픽 문제가 없는 사람일수록 시험 보기 불리합니다. 최신 답변 상시 업데이트 당연히 해드리고요. 동일한 답변을 재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아까 코로나에서 보셨죠? 하나의 답변을 수십여 군데 쓸 수 있잖아요.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서 영화 봤다는 얘기를 최근에 뭐 있다 쪽 답변 8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하나의 답변을 어디에 재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다 알려드려요. 그걸 알고리즘이라 합니다. 그래서 답변 개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고급화시킬 수 있습니다. 10개의 답변보다 하나의 답변을 연습해서 3시간 연습하는 게 낫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최고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한 시간을 해도 남에 비해서 4시간, 5시간 한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시간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습 지원. 월별로 신규 단톡방 만듭니다. 매달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수강하신 분들 알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 가능하고 질의응답 해드리고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바로 만드는 거 녹음도 해드리고. 자, 오픽 최신 기출문제 상시 공유합니다. 단톡방에도 있고 블로그에 수강생 전용 접근 통로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매일 한 세트씩 풀 복원돼서 영어 문제 올라옵니다. 몇 년치가 올라가 있어요. 1000개 이상의 이미 오픽 기출문제가 올라가 있는 블로그 접근 권한들입니다. 인공지능 트레이닝 앱, 요즘 유료 앱이에요. 일주일에 29,000원 내고 써야 되는 앱인데 요거 무료 이용권 일주일 단위로 수강 기간 중은 최대한 이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개별 코칭. 자, 이건 이제 뭐 헬스클럽의 약간 PT 개념인데요. 이건 따로 수강을 하셔야 돼요. 저랑 1대1로 이렇게 화상 채팅을 합니다. 물론 제가 답변을 3개 정도 받아봐요. 그다음에 들어보고 분석해서 보완점이 뭔지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하니까 이런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IH이신 분들은 빨리 AL 갈 수 있게 IM2이신 분들은 빨리 IH 갈 수 있게 전략을 개별적으로 수립해드리고 공부 플랜 짜드립니다. 이렇게 개별 코칭을 저희가 베타 버전으로 한 3, 4개월 해왔거든요. 그랬더니 등급이 실제 나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훨씬 더 좋아요. 이걸 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한 달에 제가 개별 코칭 해드릴 수 있는 분들의 숫자는 매우 국한되기 때문에 뭐 10명 이내로 여러분 뭐 뵈야 될 것 같지만 뭐 수강하시는 분들은 아주 정성스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오픽의 시는요. 여러분의 오픽 등급 취득만 돕지는 않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냥 영어 잘하는 사람을 만들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싶게끔 도와드릴게요. 저도 EBS 방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라디오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픽 등급을 따면서 자연스럽게 평생 영어 공부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재미와 동기부여를 꾸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등급도 따고 영어를 잘하고 해외여행 가서 외국 친구와 업무 중에 그냥 영어가 술술 나오게끔 하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등급은 과정에 불과해요. 등급도 따고 궁극적으로는 영어를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자, 본강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